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생각인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이듯이 회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이겠죠. 이름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억나십니까? 물론 하나 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유한 킴벌리, 푸르게. 근데 놀랍게도 그 회사의 이미지에 비해서 그 나무를 가장 많이 베고 있는 기업은 아마도 유한 킴벌리일 겁니다. 그러나 회사의 이미지와 그들의 광고에 의해서 그들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의 사명은 중요합니다. 회사들은 자기들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이름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회사의 사명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물론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갈까요? 한자로 만들어진 기업들의 이미지를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해요. 한번 제가 삼성 할 때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우리 삼성을 빼고 갈 수는 없으니까 삼성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라고 말하면 석삼자죠. 그럼 이 삼자는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크다, 또 하나는 많다, 또 하나는 강하다 라는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별성자입니다. 그럼 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뭐 이런 의미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크고 많고 강한 것이 영원하기를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삼성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일본을 동경했던, 물론 일본 이병철 씨나 이건희 씨 다 와세대학을 나왔으니까 일본에 대한 동경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은 그 당시에 재계 1위였던 기업이 미쓰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정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재계 2위였던 기업이 미쓰비시, 그래서 삼능이라고 부르는데 삼자가 들어가면 그 기업이 성공한다 라고 해서 그걸 따라서 지었다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성 같은 경우도 보시면 성자가 들어가는데요. 효성의 설립자 조홍재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병철 씨와 같이 기업을 했었죠. 서로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면서 삼성을 한번 이겨보겠다라는 의미에서 효라고 하면 새벽 효자니까 뭐 새벽별, 그러니까 신성이라는 의미에서 효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죠. 그리고 가장 제가 재밌어하는 기업이 두산인데요. 두산 여러분들이 조금 설명이 길지도 모르겠어요. 두자는 여러분들이 말두자입니다. 그 다음에 산자는 산산자지요. 이 둘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시면 편하냐,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요. 일단 문장을 먼저 번역을 하면 한 말 한 말 쌓아서 산을 이루다 라는 뜻이 두산인데, 요즘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런 느낌 안 받으세요? 두산이 한자로 사명을 표기하는 경우는 거의 보실 수가 없어요. 한글로도 요즘 거의 표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거의 두산이라는 영문 표기를 사용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이 말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말을 먼저 이해하시려면 속담 중에 이런 말 기억나십니까?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쌀 같은 경우를 사고 팔 때 이 부피, 일종의 용기인데요. 대나 말이라고 하는 어떤 용기를 토대로, 물론 열대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극이나 어떤 이런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 뭐 관아에서 뭔가를 풀 때도 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나눠주던 그 용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고 팔 때 뭔가 이렇게 담아서 부을 때 쓰는 그 용기가 대나 말인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는 쌀 한 말, 쌀 한 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요즘 우리는 뭐냐면 쌀 2kg, 1kg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산이 왜 영문 표기를 주로 하느냐면 거대 소비시장 중에 하나가 중국이죠.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두산이라는 한자 표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 부피를 재는 단위를 사용하지 않지요. 그들도 무게를 재는 단위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근이라고 하는 무게를 가지고, 예를 들면 쌀뿐만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그들은 과일까지도 과일 한 근 이런 식으로 사고 팔아요. 근데 이때 또 젊은 분들은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근도 뭔가 마음에 와닿질 않는데요. 우리 어머님 세대만 해도 근자 씁니다. 가서 고기 한 근 사와 이렇게 말을 하지.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이 쓰진 않죠. 주로 서양화되면서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서양의 단위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근이란 단위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살아는 있습니다. 고기 한 근 이렇게 말하면 600g을 얘기하죠. 중국인들도 지금 뭐냐면 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두산이라는 한자 표기를 쓰게 되면 중국인들이 그 말을 이렇게 인식한다고 해요. 산과 싸우다. 그래서 두산이 영문 표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의미는 한 말 한 말 쌓아서 산을 이루다 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지요. 그리고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건 이제 칠성입니다. 칠성! 뭐가 떠오르십니까? 전사이다. 이 칠성이란 이름이 지어지게 된 계기는 뭐였었냐면 창업자가 처음에 7명이었답니다. 근데 그 7명의 성이 다 달랐다. 그래서 7개의 성, 칠성이라고 지었는데
한자 표기를 보시면 이 성성자를 쓰지 않습니다. 별성자를 쓰죠. 처음에는 7개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서 칠성이었는데 이 성성자를 안 쓰고 별성자를 쓰게 된 이유는 아까도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별이라는 건 어떤 영원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영원하는 의미에서 뒤에 성성자를 별성자로 고친 거라고 해요. 한자로 만들어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설명이 좀 쉽습니다. 뭐 그냥 짧게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한진 같은 경우인데 한진 그러면 한자가 한나라 한자고요. 진자가 나아갈 진자니까 뭐 한민족의 전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나는 기업이 기아 같은 기업인데요. 정주영 씨 같은 경우가 자기는 어떤 구식인 사람이지만 옛날 분들 많이 써요. 신식 또는 현대식이란 말을 쓰는데 어떤 미래지향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기업을 현대라고 표현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도 또 부정적인 분들이 계시죠. 현대편들이 보고 오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자, 정주영 씨가 차렸던 아도 자동차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아도 자동차 서비스 이게 도쿄에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도쿄의 아도 서비스에서 일하다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뭐 여러분들이 쉽게 표현한다면 자전거에 모터 달아서 팔죠. 그 오토바이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차 만들어서 팔아요. 그 사람이 누구죠? 라고 하면 혼다 소이치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만든 회사가 바로 혼다입니다. 그래서 정주영 씨가 그게 부러워서 현대라고 지었다라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 안 드는데 영문 표기를 보시면 바로 들 겁니다. 혼다라고 하는 영문 표기와 현다이라는 영문 표기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걸 따라한 게 아니냐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가끔 이런 생각도 들지요. 아, 그게 부러워서 이름을 현대라고 지었는데 혼다를 이겨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재밌어하는 기업은 서희건설인데요. 서희건설이라고 할 때 서희건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걸 경상도 사투리로 하시면 하나, 둘, 서희, 너희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희건설 여러분들이 광고 기억나십니까? 서희건설 나오는 아파트의 상표명이 스타일스라는 곳인데요. 이 스타일스 광고를 여러분들이 보시죠 기억나면 물론 모델은 한고은 씨였습니다. 최진사 댁 셋째 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다가 딸이 서희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서희건설의 설립자가 누구냐면 이봉관 씨인데요. 이 이봉관 씨가 실제로 딸이 서희 있답니다. 그래서 건설사 이름이 서희건설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그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롯데입니다. 롯데는 여러분들이 신격호 회장이 젊은 시절에 작가가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문학작품을 무지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괴테의 작품이었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작품을 읽고 크게 감동받았다고 하죠. 거기에 보시면 여주인공, 그 여주인공이 샤롯데죠. 이 샤롯데의 애칭이 롯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따서 롯데처럼 모두에게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겠다라는 의미에서 롯데라고 지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속에 또 하나의 시대적 배경이 존재한다고 해요. 롯데가 만들어지던 1948년 일본에서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젊은 층에서. 특히 여성층에게 젊은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인지를 빠르게 시키기 위해서 롯데라고 지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예 뭐가 있냐면 롯데 극장 같은 경우는 샤롯데 시어터라고 하는 아예 샤롯데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언론인들은 이 신격호의 롯데, 샤롯데를 서미경 씨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싶은 기업은 빙그레입니다. 근데 이 빙그레라는 말은 순수 우리말이라고 해요. 안창호 어록에서 가져온 말이라고 하죠. 안창호 어록에 보면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빙그레 웃는 세상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라는 말이 있고요. 이 말에서 실제로 빙그레 웃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빙그레라고 지었다고 하죠. 자, 다음으로 갈 기업은 한솔입니다. 한솔 여러분들이 일단 알다시피 전 명칭은 전주재지였었죠. 그리고 이인희 씨, 그러니까 이병철 씨의 큰딸이 세웠던 전주재지가 이름을 바꾼 게 한솔이고요. 이 한솔그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제주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사업 다각화를 토대로 지금은 한솔그룹인데요. 한솔은 순수 우리말이어서 한솔, 그럼 큰 소나무라는 뜻입니다. 큰 소나무라는 뜻인데 우리는 보통 한국의 소나무라고도 번역을 하지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순수 우리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데 가게 되면 이게 한자로 표기를 할 수밖에 없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로 표기하면 한국의 소나무라고 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솔그룹은 요즘 잘 보시면 한글이나 한자 표기를 안 하고요. 아예 이 기업도 영문 표기를 해요. 두산처럼. 왜 한국의 소나무가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하면 한국의 소나무라고 해석이 돼도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 다각화를 시작하면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한국의 소나무, 그럼 사람들이 그냥 인지할 때 어떤 인지를 많이 할까요? 아무래도 가구 하나 봐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영문 표기로만 주로 사용하는 이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다음에 볼 기업은 모나미입니다. 모나미 딱 그럼 어떤 느낌 받으세요?
왠지 모르게 한국 기업 같지가 않아요 라고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 필기구를 만드는 가장 큰 회사고 한국의 기업 맞습니다. 이 모남이란 말은 프랑스에서 왔다고 그래요. 몬이란 말은 나의 란 뜻이고요. 아미란 말은 친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내 친구, 우리 친구, 나의 친구 이런 뜻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계신 분들은 모나미 153 볼펜을 안 써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기업이고요. 그럼 뭐 나머지 기업들은 뭐 코오롱 이렇게 말하면 코오롱은 이름이 조금 직접 들으시면 좀 촌스러울 겁니다. 한국 나이롱이란 뜻인 거죠. 실제로 이제 섬유회사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코리아라는 말과 나이롱이란 말의 합성어가 코롱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가 이제 신세대들이 주로 많이 알고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는 내비게이트라는 말, 그러니까 길을 안내하다, 항해하다라는 뜻과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 이하를 붙여서 네이버라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놓고 본다면 뭐 항해사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을 텐데요. 어떤 세상 또는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네이버라고 만들었다고 해요. 뭐 그런가 하면 같이 비교할 만한 곳이 다음이겠죠. 이 다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한자입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마늘 따자에 소리음자를 써서 다양한 의견과 소리를 담겠다라는 의미로 다음이라고 지었다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영어적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그러니까 next라는 뜻이 미래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다음이라고 지었다고도 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볼 기업은 NC입니다. NC는 개인적으로는 꿈보다 해몽이 가장 잘 맞는 기업일 것 같은데요. 처음에 만들 때는 넥스트 컴퍼니라는 말에서 NC라고 지었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네버엔딩 체인지라는 의미에서 NC라고 지었다고 발표하는 걸 보면 아마도 더 좋은 단어를 찾으면 또 바뀔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기업이 카카오죠. 카카오는 실제로 어디서 온 말이죠? 그러면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달콤함? 이런 의미에서 카카오로 지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표기를 보면 좀 이상하죠? 카카오는 원래 앞에 C로 시작해야 되는데 K로 시작하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카카오.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살려고 봤더니 그 도메인이 이미 팔려서 없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여직원이 독일어의 K를 쓰는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카카오와 같은 의미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카카오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재밌어하는 기업은 이건 장명의 문제가 아니라 오뚜기 같은 경우인데요. 이 오뚜기 같은 경우는 물론 왜 오뚜기라고 지었을까라고 하면 아마도 어린이 장난감으로 가장 유명한 게 오뚜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친숙하게 성장하는 기업이란 의미를 주고 싶기도 했을 거고요. 또한 오뚜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불굴의 의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는 기업이라는 의미에서 오뚜기라고 짓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뚜기의 한글 맞춤법 표기가 틀렸다는 거. 그래서 오뚜기가 오뚜기라고 적는 게 맞는 건데 여기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1980년도에 한국 맞춤법 표기안이 개정됐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맞는 표기였었대요. 근데 지금은 틀리게 된 기업이 되는 거죠. 이런 기업 하나 정도 더 보고 가면 좋겠는 게 쌍용인데요. 이 쌍용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두 마리 용이라는 뜻이죠. 근데 용자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이응을 쓰는 게 리을을 쓰셔야 돼요. 왜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앞에 올 때는 둔 법칙에 따라서 이응이 되지만 뒤에 갈 때는 리을로 쓰는 게 맞습니다. 청용이라고 적을 때도 마찬가지로 뒤에는 리을을 쓰죠. 그래서 지금 맞춤법이 잘못되어 있는 케이스가 될 겁니다. 저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음 시간에는 기업들의 개명 부분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